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수요일 모닝앤울산 시작합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잇따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울주군의 산불도 지역에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언양 화장산 산불의 경우 당시 일부 주민들이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며 방화선을 구축해 불길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대응 방법을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 대책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축구장 1,300개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같은 시기에 발생한 언양읍 화장산 산불도 산림 63헥타르와 건물과 시설물 9곳을 태웠습니다. 당시 불길은 빠르게 번졌고 화재 발생 5시간 만에 대응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산불과는 달리 20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무엇보다 화재 진압에 큰 힘이 된 건 주민들이었습니다. 불이 나자 일부 주민들은 대피 대신 소방호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식사 중단하고 전체적으로 산 가까운 쪽 동쪽으로 소화전함을 열어가지고 소화호스를 전체 연결해가지고 불이 더 이상 아파트로 진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화선을 구축해가지고 직접 방화선을 구축하면서 불길의 확산을 막은 겁니다. 이번 주민들의 활약이 산불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산과 인접한 공동주택을 지을 때 기존보다 더 많은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세워진 공동주택에도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비용을 지원해 설치를 확대합니다. 공동주택 소화 설비를 가지고 산불 피해 확산을 예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산연접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불 진화용 소화 설비를 갖추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과 생명에 큰 피해 예방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시는 공장을 건립할 때도 기존 소방법에 따른 기준 외에 산 인접지에는 추가로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산업단지 등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역시 산불 대응을 위한 도로 확보와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입주민의 안전과 생명과 그다음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사태가 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불과 사투를 벌인 주민들의 구슬땀이 지역사회를 지키고 행정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부지 매입 후 10년 넘게 방치돼온 중구 우정혁신도시 내 신세계 부지에 최고급 복합 쇼핑몰과 대규모 주거산업 복합단지가 들어섭니다. 박주형 신세계 대표는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을 만나 우정혁신도시 내 신세계 부지에 불경 최대의 복합개발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정혁신도시 내 동원개발 소유부지와 필지를 합병하고 3조 3천억 원 규모를 투자해 고급 쇼핑몰과 2,5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거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2013년 우정혁신도시 내 중심 상업용지 2만 4천 제곱미터를 555억 원에 매입해 2019년까지 백화점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2031년을 목표로 한 도시교통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갑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오는 2027년부터 31년까지 5년간의 도시교통정비 계획과 2027년부터 29년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오는 2028년 열리는 울산국제정원 박람회와 트램 도입에 따른 시설과 교통체계를 정비하게 되며 광역과 대중교통 도로망 구축, 주차 대책 등에 대한 계획도 세워 오는 11월 최종 보고회를 열게 됩니다. 울산 충의사의 2025년 춘향제가 울산 지역 임난의사 후손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봉행됐습니다. 어제 춘기제례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초헌관을, 박천동 북구청장이 아헌관을 맡아 임진왜란 때 목숨을 바쳐 왜군과 싸우며 울산을 지킨 의사들의 뜻을 기렸습니다. 울산 충의사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왜군과 싸운 242위의 의사들의 위패와
이름 없이 산화한 무명 의사들의 심리가 함께 봉안돼 매년 봄과 가을에 시민들의 이름으로 재향을 올리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울산 지역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는 전달보다 29.5포인트나 상승한 100을 기록했습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울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면서 지방광역시 중 유일하게 집값이 상승 전환했고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울산시가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업의 부족한 산업용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중산 일반산업단지를 확장합니다. 시는 자동차 관련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중산 일반산업단지를 기존 12만 8천여 제곱미터에서 14만 8천여 제곱미터로 확장해 자동차 등 제조업종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단 확장 공사에는 63억 원이 투입되며 이달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 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경영 성과급을 임금으로 포함시켜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퇴직자 1000여 명이 어제 성과급을 포함한 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는데요.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소송들의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아직 나오지 않은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중공업 퇴직자 1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성과급을 평균 임금에서 제외한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 2018년 대법원이 평균 임금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한 점을 내세웠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이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 때문에 기업에서 임금 인상을 할 수 없으니까 편법으로 임금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 성과급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지급하기 시작했죠. 임금의 다른 형태로 지급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임금이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고. 소송을 제기한 현대중공업 퇴직자들이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퇴직금은 1인당 최소 500만 원에서 최고 1,600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을 시작으로 LG 디스플레이와 현대해상 화재보험, 하나오션 등 국내 여러 사업장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평균 임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우 1, 2심 모두 회사가 승소했지만 현대해상 화재보험은 반대로 1, 2심 모두 퇴직자가 이겼습니다. 한국전력 전현직 직원 7,6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은 1심에서 진 사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승소가 확정됐고 가장 최근 있었던 하나오션 퇴직자 970여 명이 낸 소송에서는 사측이 승소했습니다. 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거 통상임금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관련 소송도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돼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현대중공업 등 HD현대조선 3사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퇴직자들도 비슷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관련 소송이 계속해서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의 저출산과 청년 취업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이윤형 문화사회연구실장은 울산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발전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 다변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사회적 경제 자생 기반 구축이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고용 허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고용 허가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해 고용 허가를 통해
외국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177곳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6.8%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언어 소통과 낮은 생산성 등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있었으며 고용센터와 출입국 사무소의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외국 인력 신청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울주군이 오는 6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진화해수욕장을 개장합니다. 울주군은 어제 울산해양수산청과 울산해양경찰서 등과 협의회를 열고 진화해수욕장 운영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샤워장과 파라솔, 구명조끼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임시주차장 확충과 관광객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일산해수욕장은 5월 말 협의회를 구성해 개장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울산 북신항 액체부두가 한시적으로 공용부두로 전환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어제 그동안 관공선과 실습선 등이 임시로 사용하던 북신항 액체부두를 한시적으로 공용부두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상 환적과 질소 작업이 동시에 가능한 공용부두가 확보됨에 따라 부족했던 해상 환적 처리 공간 문제가 해소되고 질소 작업이 필요한 액체화학 화물 처리 시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 학점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는데요. 이 고교 학점제의 운영에 따라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울산 온라인 학교가 어제 개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수학교사가 스튜디오 형태로 조성된 강의실에서 기하 과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2명.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교사와 소통하며 교사의 수업을 듣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올해부터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함께 운영을 시작한 울산 온라인 학교 수업 현장입니다. 학교 규모나 시설의 한계로 쉽게 개설하기 힘든 과목이나 수강생이 적어 개설되기 힘든 과목 등을 온라인 학교에 개설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향후 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이산수학이나 인공지능 관련 과목들을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그러므로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 과정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교사들이 여러 과목을 지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온라인 학교가 이러한 교사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과목 개설 여부에 따라 교사들의 수업 시수가 부족해져 교사들이 정해진 수업 시수를 채우기 위해 여러 과목을 지도해야 했는데 온라인 학교가 이러한 과목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온라인 학교를 이용하는 울산 지역 고등학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25학년도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르면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울산 지역 고등학생은 학년당 만여 명.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과목을 듣는 탓에 온라인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고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과정에 있는 2, 3학년만이 온라인 학교를 이용하고 있는데 모두 704명 뿐입니다. 온라인 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과목 수강 신청을 하거나 학교 차원에서 과목 개설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아직까지 온라인 학교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과 학교가 많은 탓입니다. 일선 현장에선 온라인 학교 활성화를 위해선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수요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학생이 원하는 다과목과 소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일선 학교에 홍보하고 앞으로 수요 확대를 대비하기 위해 원격 수업에 필요한 플랫폼을 더욱더 구축해야 합니다. 울산 온라인 학교는 내년부터는 개설 과목 확대와 함께 과목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교원도 더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울산 온라인 학교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향후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울산 강남과 강북교육지원청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화장실 내 불법 촬영기기를 불시에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용역업체 직원이 불시에 학교를 방문해 불법 무선 도청 탐지기와 몰래 카메라 탐지기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이루어집니다. 울산시가 올해 울산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이번 계획은 총 1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주도 평생학습 연결망 구축과 생애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등 6대 분야 126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운영됐던 울산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학과 클래식을 이어주는 울산 문예회관의 기획공연 첫 번째 시리즈인 샌드아트와 함께하는 페르귄트가 오는 25일 무대에 오릅니다. 노르웨이 극작가 헬리크 입센의 장편 희곡 페르귄트를 바탕으로 계획된 이번 공연은 울산시립교향악단 박윤환 부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노르웨이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가 작곡한 페르귄트 모음곡을 연주합니다. 특히 내레이션과 샌드아트를 활용해 문학과 음악, 영상예술이 어우러지는 무대가 마련되며 울산시립합창단 전혜정 소프라노가 극의 중심이 되는 솔베이지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제 오전 7시 52분쯤 남구 황성동의 한 석유 정제품 제조업체에서 야자수 열매 기름인 파뮤가 유출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1톤 탱크에 들어있던 기름의 양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정확한 유출량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울산해경은 방제정 등 선박 5대를 동원해 사고 발생 2시간 40분 만에 해상 방제 작업을 마쳤습니다. JCN 모닝인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